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의인을 찾습니다. 명예전당 백인의 의인전. 오늘도 두 분의 선정위원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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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새 5월이에요. 녹화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이 됐거든요. 두 분 5월 들으면 딱 떠오르는 뭐 추억, 이미지 있으세요? 5월은 어린이날이죠. 너무 중요하죠. 예, 우리 아이들하고 어렸을 때 어린이날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늘 고민했던 아이들이 원하는 건 놀이동산. 무조건.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제가 어렸을 때 형하고 둘이 놀이동산 갔다가 싸워서 길을 잃었던 그런 또 아픈 기억도 있어서 5월 하면 떠오르는 게 그냥 어린이날의 어떤 여러 가지 혼잡, 사고 이런 것들이에요. 시장님은요? 이제 고향이 강릉이라서 강릉은 단오제를 굉장히 크게 해요. 단오장터 야외에서 감자젓을 먹던 거, 그다음에 할머니 집에 놀러 가면 마당에서 소뚜껑에다가 감자젓 부쳐주는 거 먹던 거. 예, 일단 그게 가장 제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네. 진짜 날이 다 풀렸단 말이에요. 저희 한 5월, 6월 중에 괜찮으면은 명예전당도 한번 야외 촬영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데요? 그렇죠. 왜냐면 강원도는 다른 지역보다 좀 봄이 늦게 오잖아요. 근데 그만큼 더 훨씬 더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맞아요. 꽃들도 많고요. 산도 푸르고.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당연히 좋죠. 저도 뭐 야외 아웃도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캠핑도 좋아하고. 그런데 또 걱정이 되잖아요. 어떤 걱정? 5월 하면 상춘객 또 많은 분들이 야외 나오시고 그런데 우리마저 야외 나갔을 때 오히려 또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까, 또 아이들 길을 잃지 않을까, 사고는 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올라서 저는 조금 그러네요. 이게 또 5월에 어떤 중치 기억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 뭐 친구들끼리 모여도 그렇고 가족들이 모여도 그렇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디 가자 하면은 한 명은 야 가면 이것도 좋겠고 이것도 좋겠고 이거 하자 의견을 제시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야 근데 그거 괜찮을까? 요거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요거 좀 염려스러운데? 약간 그런 그림이 전체적으로 이런 가족들 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왜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개별적인 또 사회적인 사건들도 많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좋은 것도 기쁘고 행복한 것도 좋긴 하겠지만 그 과정에 그 사이에서 유비무환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비는 좀 하자.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다니고 이동하는 그 시기에 특히나 혹시라도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또 위험에 빠진 누군가 있다면 미리 마음속에 준비를 해뒀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런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지금 소장님 이렇게 딱 듣다 보니까 알겠으니까 빨리 오늘의 의인 누군지 소개해라 라고 딱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서 저도 진행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의 첫 번째 의인분 영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경부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게 뭐가 툭 떨어졌는데? 네, 뭐가 큰 게 떨어졌고요. 차도, 이거 저 차도 괜찮은가? 응급해서 피하네요. 급격하게. 난리가 났는데요, 저기? 위험한데. 디젤 엔진이 3차로 정 가운데 딱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무조건 받았다 고 생각을 하고, 근데 사람 심리가 피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근데 옆을 딱 보니까 고속버스가 오는데 틈을 벌려주는 그 사이로 제가 빠져나오면서 사고를 모면을 했죠. 틈을 마련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피할 수 있도록. 커브 지점을 돌자마자 그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아닌 누구라도 무조건 이건 대형 사고다. 그래서 조치를 취하게 됐고요. 이야, 이분이 의인이셨네요. 위험 무릅쓰고 그냥. 대단하시다. 와. 고속도로 지금 천천히 달리는 차들이 아닐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저희 의인으로 지금 영상에 등장하신 분도 본인이 트럭 운전을 하고 계셨고 자칫 잘못하면 본인도 큰 사고로 당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2차 사고 막은 의인 정말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 그 앞서 빠르게 자리를 내줬던 그 버스 기사분.
대형 참사를 막으신 거거든요. 그 버스 기사님에게도 정말 큰 박수 보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모든 사건이 좀 원인을 거슬러 가면은 고속도로에 지금 엔진이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도로 위에 뭔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은근히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빠르게 달리는 고속도로잖아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사고 위험이 높았던 거고요. 네. 그리고 스티로폼이라든가 뭐 종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그 디젤 엔진 쇠조각 이런 거니까 네. 진짜 그거에 만약에 차와 만약에 충돌이 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건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추정을 해보면 네. 누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차량 운전자가 실었다가 그게 떨어진 것이 이제 운전자가 모르고 지나간 것이 아닌가. 네. 저희가 그 예전 회차에서 고속도로 의인분들을 조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나의 의로움이 좀 폭발한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안전을 확신할 수 없다면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 정말 위험한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2차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의인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행동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건가요? 그럼요. 특히 두 가지 면에서 참 잘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 바로 트럭을 갓길로 빼셨습니다. 본인도 네. 위험 지역을 벗어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9 신고를 하셨어요. 네. 정말 잘하셨다. 두 번째, 네. 본인만 안전을 확보하고 신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달려오는 다른 차량들의 2차 사고를 막으신 거죠. 네. 우리가 사실 조금 위험하다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봤지만 갓길 쪽에서 도로로 나오셔가지고 수신호를 해서 다른 차들을 다른 차선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본인이 또 대피하셨다가 다시 도로 나오시고 네. 여기서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삼각대가 있으셨다면 예, 사람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더라도 네네. 삼각대를 조금 먼 거리에 두고 그 앞에서 오는 차에 삼각대에는 다 반사판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빨간 빛이 보인단 말이죠. 네. 그런데 아마도 삼각대가 없으셨거나 혹시는 그걸 꺼내실 수 없는 그런 시간상 여유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말 잘하셨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그럼 우리끼리도 한번 상상을 해보죠. 내가 차를 달리고 있는데 앞에서 저런 엔진이 떨어지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한적한 농촌 도로였다. 네.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차량들이 이동하는 고속도로 저는 거의 피하기도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사실 근데 이 질문 받을 때마다 사회자를 계속 쳐다보게 돼요. 왜냐하면 너는 잘할 수 있느냐? 아니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느냐 그쵸 이제 계속 검증받는 것 같아가지고 그죠 여기서 이제 말을 한다는 건 기록이 된다는 것이고 향후 나의 행보에 네.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저도 미래에는 분명히 갓길로 세우고 신고하고 삼각대를 설치하려고 그렇죠. 노력하겠지만 어떻게 운 좋게 피하기까지만 했어도 진짜 살았다. 다행이죠. 저거 누가 저러고 다니는 거야? 누구야? 누가 저런 걸 떨고? 이렇게 같이 탄 친구랑 뭐 화를 내면 냈지. 다른 사람까지 생각하면서 내가 내려서 행동한다? 솔직히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긴 하고 저는 이런 경험은 있어요. 운전을 하면서 어떤 위험한 상황을 포착한 적은 운전하다 보면 가끔 있잖아요. 네. 그때 어디서 본 게 있었고 도로교통공사에 그 보고를 한 적은 있어요. 고속도로 어디 지나가고 있는데 뭐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위험하니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의로움에 가득 차서 이 정도면 너 국민으로서 할 거 다 했지. 나 멋있는데? 했는데 혼자 그때 감동받았던 건 전화 받으신 분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도 처리할 겁니다. 의인분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찍히지 않았어도 숨겨진 의인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거기서 묘한 감동을 좀 받고 이런 사례 사실 많죠.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 그럼요. 네. 언제나 112, 119 신고 접수 상황을 보면 네. 사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수없이 많은 분들께서 네. 연락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본인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곁에는 의외로 의인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런 의인 중에 한 분이신가요? 뭐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런 일 벌어지면 나는 딱 할 수 있을 자신 있으신가요? 솔직히 저 상황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이거 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 아마도 저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같아요. 그러니까 저분은 이제 프로 운전 기사시잖아요. 그렇죠. 도로 상황, 도로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셨을 테고 많은 운행을 하셨을 테고 그래서 아마도 그냥 내가 이곳을 벗어난다면 분명히 누군가가 큰
피해를 입을 것이 명확해. 네. 라는 거 대형 사고란 표현을 쓰셨고요. 그래서 그냥 못 가신 거죠. 무척 반성이 많이 되네요. 오, 진짜. 저도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매주 반성할 거리가 계속 늘어나서 야, 우리 이거 100명 채우면은 반성을 몇 개를 해야 되는 거지? 프로 반성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희는 프로 운전사 되기 이전에 프로 반성러로서 네. 모습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실까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후에 도로에 떨어져 있던 차량은 도로공사에서 무사히 치웠다고 합니다. 진짜 해피엔딩이라서 정말 다행이네요. 너무 다행이죠. 예. 정말 저희가 봤던 영상은 해피하게 끝났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2023년 12월) 속초에서 오늘의 두 번째 의인의 영상이 발견됐습니다. 영상 만나보실까요? 식당인데요? 네, 그냥 식당이 있고요. 멱살? 잠깐, 네. 싸우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네. 의식을, 의식을 잃은 여성분이 것 같아요. 쓰러졌네요. 예. 네. 갑자기. 그냥 저렇게 쓰러지실 수가 있구나. 지금 주변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병이 있거나 음식이 목에 걸렸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지금 한 분이 다른 테이블 분이셨는데 지금 네. CPR. 네. 예. 심폐소생술 진짜 엄청 빠르게 움직이시네요. 바로 즉각 대응을 하셨네요. 그리고 군복 입으신 군인분들도 정말 다행이라면 다행이고 바로 옆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네. 좀 도와주러 오셨고요. 다리 마사지 하시는 분도 지금 눈에 보이고요. 다행히 그래도 일어나신 것 같죠, 지금? 예, 일어나시. 오, 다행이다. 아유, 다행이네요. 마치 준비된 훈련 상황 같은. 맞아요. 네. 뭔가 진짜 연출됐다 싶을 정도로 모두가 딱 일사불란하게 한 사람을 위해서 움직인 그림이었는데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심정지가 온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옆에서 식사를 하시던 분께서 재빠르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신 덕분에 빠르게 의식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네, 다행이라는 말씀 하셨는데 네. 다행이 두 번 발생한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그 시간과 장소가 네.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 점심시간 식당이었다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 다행은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셨다는 거. 맞아요. 정말 천만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심폐소생술 하신 다음에 요 구조자가 딱 정신을 차리니까 생색내는 거 없이 그냥 조용히 툭툭 털고 자기 테이블로 딱 돌아가서 식사 마무리하시고 끝까지 아무런 생색내는 거 없이 그냥 식사 계산하시고 나가시는 이 무심한 마음? 대단한 마치 거 아니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예. 그런 무심함이 느껴져서 이 영상이 뭔가 더 뭉클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성분일 수도 있고 남성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다만 이제 복장이나 그것이 좀 이렇게 범상치는 않아 보입니다. 군인 혹은 경찰 등 좀 그 응급 서비스 계열에 네네. 종사하시는 분이 아닌가 싶은데 네. 박 실장님 기자 인맥을 좀 동원해서 저분 좀 누군지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네. 그 식당 사장님이 그 고마움이 이분을 찾으려고 언론사에 제보를 했대요. 네네. 네. 근데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고요. 본인이 그걸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의인의 모습이시네요. 네. 또 한 번 배울 만한 분을 영상으로나마 만나뵙게 됐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또 이런 의인분들이 계시고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리는 것도 다른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저희 방송 보고 계시다면 명예의 전당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한 가지 네. 제 이야기는 좀 더 전해드릴 것 같아서요. 네네. 그 아까 식당 주인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화면에서 보면은 뭐 전화도 걸고 이제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식당 주인인데 네. 그 일이 지난 다음에 네. 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 이거를 깨닫고 본인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식당 예. 사장님이요? 사장님요. 네. 이 영상 우리 제작진이 만든 영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이 영상 하나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영향력들이 이렇게 연달아서 계속 발생하죠? 네. 그러게요. 와,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 있는 모습, 유비무환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고 사장님도 정말 의로우신 분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게 잘 변화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말 나온 김에 우리도 좀 더 바람직해 보죠. 또 전문가 계시잖아요. 심폐소생술 우리가 좀 영상으로나마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정보적으로? 우선 심폐소생술 그 지역에 네. 119 소방 서나 이런 곳에 연락하시면 아마 무료 항습 받으실 수가 있고요. 무료로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네. 각급 학교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그 기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지금 당장도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가장 기본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심폐소생술의 핵심은 일단 요 구조자를 반듯하게 눕도록 조치시키셔야 돼요. 네. 그리고 가능하다면 스스로가 심폐소생술을 하기 전에 119에 전화를 해서 지금 이 구조자가 보이는 상태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네. 호흡이 있는데 네. 무리하게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 골절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반드시 그 상황을 확인하셔야 된다. 네.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셨을 때에는 심폐소생술은 반드시 흉골 아래, 가장 가슴의 정중앙이죠. 네. 흉골 아래 부위에 네. 이 빈 공간이 있습니다. 네. 이곳을 누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은 양 무릎을 바닥에 짚는 등의 안정적인 상체의 무게를 전부 실을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손바닥을 가슴에 흉골 가운데 대시고 나머지 손은 위에 깍지를 끼고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펴가지고 네. 자신의 신체에 하중이 실리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 굽혀서 근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팔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횟수인데요. 네. 분당 남성의 경우, 성인 남성의 경우는 100회에서 120회. 네. 네. 여성의 경우는 약간 조금 더, 한 100회 정도.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상당한 힘을 사실은 그러네요. 작용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분당 우리가 60초잖아요. 그러면 분당 100회에서 120회라는 것은 네. 일초에 두 번. 초당 2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상당히 빠르거든요. 예, 네, 엄청 빠르게. 조금 더 전문적인 교육 훈련을 네. 실제로 받아보시면 좋고 네. 좀 아쉬운 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심폐소생술 교육 훈련용 마네킹 인형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있던데요, 진짜. 예, 그게 있으면 보다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갑자기 저한테 말씀을 주셔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녹화하기 전에 연락드렸으면 갖고 오셨을 텐데. 네. 이건 저희가 정말 뭐 야외 나중에 정말 촬영하게 되면은 그때 마네킹 준비되면은 야외에서도 네. 한번 저희가 강습 받아보도록 하죠. 네네. 저희는 세 번째 의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광주광역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상 보실까요? 어둠 속에서 노숙인의 온몸을 뒤덮은 불이 무섭게 타오릅니다. 지금 사람 몸에 불을 끄기 붙은 위해 불이?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여보지만 불덩이만 떨어질 뿐 좀처럼 꺼지지 않습니다. 때마침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 꺼져야 되는 거 아니야? 위급한 상황을 직감한 운전자와 동승자는 곧바로 차에서 내려 맨손으로 담요를 덮어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고맙네요. 이를 본 행인도 달려와 힘을 보탭니다. 이들은 입고 있던 옷과 담요로 주변에 불까지 끄고 119 구급대가 도착한 뒤에야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사람 먼저 구해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불을 봤을 때 저는 그냥 손으로라도 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작정 내렸는데 남자친구가 이제 담요를 줘가지고. 노숙인은 카센터 앞에서 잠을 자던 중 추위를 견디기 어려워 불을 피웠다가 옷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물 일부도 그을렸지만 카센터 주인은 선처 의사를 밝혔습니다. 너무 추운데 갈 데도 없고 그 상태에서 저희 가게 앞에서 그분의 치료죠. 치료하고 빨리 회복하셔서 회복하신 뒤에 이제 좋은데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12월 중순, 그러니까 한겨울 새벽 3시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지나가시던 행인이 없었으면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뻔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 될 뻔했거든요. 네. 예. 노숙인 분도 굉장히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영상에서 보시듯이 주변이 전부 다 이제 건물이 이제 밀집돼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 불이
뭐 건물로 옮겨 붙었다 이러면 또 대형 화재로 번질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네. 다행히 그 차량에 있는 동승자분과 운전자가 긴급하게 불을 끄고 하면서 사태가 진정이 될 수 있었고 또 노숙인은 또 2도의 화상은 입었지만 다리에 근데 다행히 생명은 건질 수 있어서 정말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에요. 저도 이제 불길로 봤을 때는 굉장히 목숨이 위태로웠겠다. 예. 엄청 네. 그 아슬아슬하게 생각하면서 네. 자료를 찾아봤는데 예, 다행히 목숨을 구했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저희가 영상으로 본 것 치고는 정말로 도움 주신 분들의 손길이 적절했고 빨랐던 거죠. 그렇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동시에 오죽 추우셨으면 또 노숙인 분께서 밖에서 혼자 불을 피우려다 변을 당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 하게는 되네요. 네. 사실 저 경우 저 노숙인 한 분이 예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요.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숙자의 수가 파악된 분들만 8,469명입니다. 이 중에서도 보호시설이나 자활시설 등에 계신 분을 빼고 밖에서 그야말로 노숙을 하고 계신 그런 분들은 1,000여 명이 넘으시고요. 이 숫자는 파악된 공식 통계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파악되지 않은 실제 노숙자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이제 선정할 수가 있는데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지난 겨울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맞습니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무척 많은 갈등과 대결과 분열과 이런 양상이었을 텐데 언제나 사회가 힘들고 어렵고 갈등과 혼란이 있을 때 가장 고통받는 분들이 가장 약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8,000여 분 혹은 뭐 밖에 나와 계신 1,000여 분 그 이상의 노숙자분들이 어떤 상황이셨을지 그 강추위 속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 위험 상황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선 생각하는 것이 모금 기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 갈등이 심할 때는 모금 기부 액수도 줄어들거든요. 지난 겨울 실제로 줄어들었다라는 이런 보고들이 계속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그런 모금과 기부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국가, 정부, 사회 체계가 이런 사회적 약자들, 위기에 처한 분들, 취약한 분들 좀 보호하고 돌보고 좀 안전을 챙기는 그런 사회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기를 또 잡아주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 이런 또 옛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쉼터랑 그러니까 보호시설 운영도 잘 해야 되겠고 더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어떤 현실적인 체계라든가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뭐 노숙인 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시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에서 빛을 발하다가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노숙인이 되시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이분들에게 우리가 적절한 도움을 드려서 다시 사회 일원으로 복귀했을 때 또 각자의 방식으로 어떻게 빛날지는 모를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분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취약계층 얘기를 하니까 바로 떠오르는 다음 의인분이 계신데요. 굉장히 특별한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모신 의인분이 오늘 스튜디오에 대기하고 계십니다. 이분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1993년도 영상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어떤 영상인지 만나보실까요? 새벽 2시 반 모두가 깊이 잠든 이른 시간이지만 보복자 할머니는 하루 일을 시작합니다. 환경미화원보다 일찍 나서야 제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미화원보다 먼저 일하시는 거면 정말 일찍 일어나서요. 그러네요. 새벽 4시 이전은 돼야 할 텐데. 넘긴 뒤부터입니다. 할머니는 신앙을 갖게 됐고 그 신앙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으로 승화됐습니다. 할머니는 오늘 헌종일 팔아서 2,700원을, 빈병을 모아서 6,400원을 마련했습니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할머니가 지금까지 도와준 곳은 20곳이 넘습니다. 처음에는 건강도 좋지 않으면서 이런 꾸준 일을 한다고 가족들로부터 싫은 소리도 듣고 동네 사람들에게 구두쇠라는 엉뚱한 오해를 사기도 했지만 이젠 모두가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할머니를 거들어주는 이웃도 많아졌습니다. 하루 종일 모은 캔을 정리해주는 동네 아주머니들, 빈병과 낡은 그릇들을 모아주는 이웃 할아버지. 정말 노래가서 봉사하는데 되게 고마워. 그래서
항상 이 양반 도움은 비싼 도움이나 마찬가지거든. 할머니의 피와 땀과 이웃들이 도움으로 모여진 트럭 한 대 분량의 재활용품. 힘이 있을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해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할머니. 할머니는 큰 보람을 느낍니다. 행당동 고물 할머니라고 불리시는 고복자 어르신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야. 한번 끊어볼까? 네, 여기 오시면 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할머님께서 고령에 귀가 좀 어두우셔서 아드님이신 김춘성 님도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어머님 연세가 정확히 어떻게 되세요? 예, 33년생이시니까요. 네. 92세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행당동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예, 97년도까지 행당동에 거주하시다가요. 네. 그 재개발 사업이 들어가면서 포천으로 이주한 지 29년 됐습니다. 그럼 그 고물 관련된 부분은 또 할머니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고물을 왜 했는가? 네, 고물 줍기는 어떻게 왜 시작하셨어요? 창당이 되기 전에는 봉사란 거 조용히 몰랐어. 그저 우리 새끼만 먹이면 되는 줄 알았어. 요마이도 몰랐어. 성당에 댕기니까 그 신부님 그때 여러분 돈이 없으면 나가 벌을 해도 봉사하라. 그때부터 성당 매일 가요. 매일 성당 가면서 길로 가면 음료수병 사이다병 버리면 주워 갖고 와요. 그랬더니 개호들이 우리 집에 뭐 해놨다고 병 가져가라 그러고 또 우리 집에 책 뭐 해놨다고 가져가라. 말이 길어요. 아니요. 전혀 안 길어요. 그래서 집에서 11시면 일어나서 중비로 다 헌옷 입고 중비라고 한시면 현관 올라가요. 답 1시. 네. 1시면 현관에 나가서 행당동부터 주수라 시작해요. 주수고 그때는 고물가게 밤 뜨니까 고물가게 안 여니까 이제 한 곳에다 모여라. 모여놨다가 왕십리 성당 아침 미사 들어갔다 와서 그 다음에 날라. 왜 밤에 꼭 주는가 하면은 낮에는 여러 사람이 주수니까 주술 게 없어. 주술 게 없어. 애가 타. 거기도 경쟁이 있구나. 없어서 그것도 많으니까. 그래서 노래방 앞에가 맥주 한 통 주웠어. 그 양의야 그게. 그래 주스니까 청소 아저씨들이 나와. 날 보고 할머니 왜 쓰레기통 두지요? 아니 요 안에 깡통이 동이란 말이야. 나 야단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들이 할머니 도와야겠다 봉사한다네. 자기네도 돕겠다 그래 도와줘요. 그럼 신나요 밤에는. 계속 사는 밤새 주워놓고 무덤만한 걸 주워 날르고서는 옷을 이래 보고 쳐다보면 거지지 밤새 쓰레기통 줍고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 영감님이 몹시 욕했어요. 왜 거지 짓을 하고 다니는가 하고. 그래서 참고 6년을 했어요. 그리고 돈을 어디에 돌렸는가 하면 주로 복지시설에 성가복지병원에 꽃동네도 가져가고 그런 데 썼어.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이사 와서 경로로 말할까요? 송월이 와서. 여기 와서도 계속 더 하셨어요, 기부를? 아니 서울에서는 고물을 끝났고 그리고 포천 송월이 와서 한 경로로 말할까요? 그것도 살짝 들어볼까요? 어떻게 하시는지? 살짝 들어봐요. 여기 와서는 봉사 자리가 없었어요. 의정부 송호병원 엄복실에 수녀님 찾아가래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일거리 줄 거래요. 그래서 수녀님 일자리 주세요. 봉사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수술실에 들어가는 빨래를 개는데 고물하다 그게 일 안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초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모요리 1호 센터라고 수녀님 운동하는 양농원이 있어요. 23년인가 하다가 코로나에 오지 말라 그래 못 갔어요. 혹시 그 수녀님한테 누구 집에서 알아보니까 인공심장이 차고 인고에 많다고 위험하다고 오지 말라. 그래서 걱정했어요. 많이 걱정했어요. 그래도 오지 말라 그랬더니 성모는 앞으로 기회가 많다고 봤어요. 그날 우리 쫓겨났죠. 수리해요. 잠시만요. 네. 어머니 하신 말씀 많으시잖아요. 많으신데 조금만 줄여서. 아까는 길게 알았대. 이 정도 길지 몰랐죠. 조금만 줄여서 알았죠. 몇 분 남았어? 아니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조금만 줄여서. 그래 간다 할게 알았다. 알았죠.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밤을 일부러 노리셔서 밤새 남들보다 더 많은 양을 주어서 봉사하시려고 고생하시면서 많은 고물을 주우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금액도 아마 꽤 많이 모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1990년부터 고물을 주어가지고 96년까지 병원, 양로원, 복지시설에 기부한 금액이 무려 3천만 원. 그리고 2010년도에 경기도 포천에 있는 모현 의료센터에 1억 원. 그리고 재작년이죠. 2023년도에 천주교 춘천교구에 1억 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기부 금액만 2억 5천만 원입니다. 와. 2억 5천만 원을 기부를 하셨어요? 5천만 원도 더 돼요. 훨씬 더 돼요. 훨씬 더 돼. 대리비 그것만 탔지요. 할머니 저희가 박수 한번 드려도 돼요? 정말 쉼없이 봉사를 하셨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면 지금까지 정말 쉼없이 봉사를 해오셨는데 봉사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좋았던 기억? 이제 되게 행복한 것도 있어요. 네. 모연에 이렇게 난 길이질 때는 펄펄 나지요. 너무 좋아서. 우와, 신난다, 난리야.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이러고 된 게 좋아서 구름만 밀고. 왜 좋은가 하면은 내가 하나 주스면은 다른 사람 인상 안 써. 그 쓰레기 보면 인상 쓰잖아. 그래서 내가 한 해 차근차근 구름마다 죽기도 좋아요. 주소 담기도. 주소 담아서 갖다 버리면은 다른 사람 인상 안 쓰세요. 그게 좋으신 거예요? 내가 봉사해서 남들이 인상 안 쓰는 게 좋으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봉사는 하루 이틀 한 거 아니잖아요. 40년 했기 때문에 몸의 일과 돈과 다 완전 봉사예요. 죽는 거 힘들진 않으셨어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힘들다면 봉사가 안 되는데 그만큼 인내가 심해야 돼요. I just want to say, would you please leave me this way with a selfish mind for just one more day? 2010년도 KBS 이제 보도본부에서 어머니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때 수많은 댓글이 달리는데 저런 할망구가 다 있냐? 왜 자기 아들들이 저 할머니 뭐 때문에 기부한 이런 소리를 듣고 나서 야, 이 사회가 이게 어떻게 저렇게 선행을 갖다가 저렇게까지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나? 이래서 이렇게 이런 봉사를 힘들게 해도 되겠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이 넘도록 하시는 걸 보니까 잘하셨다. 네. 네, 그런 심정입니다. 네. 북한이 고향이시잖아요. 그 피난 내려오셔서 서울 행당동까지 오셔서 정착을 하신 건가요? 예, 1.4때 때 미군들 따라서 이제 거제도로 갔다가 거제도에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속초로 올라갔다가 이북 가까운 데로 거기서도 살 길이 좀 막막하니까 서울로 들어와서 이제 청계천 판자촌 그 텐트촌에서 이제 절을 낳고요. 피난민 되고 내려오신 다음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 생각도 나고 하지 않으셨어요? 엄청나서 그거 없이 생각나요. 1.4때 때 흥남부두에서 오빠 편지를 하나 달랑 들고 넘어올 때 다시 못 간다면 절대로 안 왔어. 위에 넘어오고 보니까 지금까지 북한에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소식도 못 들어요. 이 아들이 핸드폰 하더니 유엔에서 약사 보낸 북한에서 받는데요. 그래 최근에는 또 1,000만 원 그걸 보냈어요. 약사 보내라고. 아드님 보시기에도 정말로 대단하신 행보를 보이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기 전에 좀 한참 하실 때는 또 가족들 입장에서 우리 형편도 그렇게 넉넉하진 않은데 뭐 어머님을 위해 쓰신다던가 아니면 우리 가족을 위해 쓴다던가 왜 꼭 이 기부를 외부로 해야 될까 좀 서운한 감정이 드시진 않았었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 문제는 전혀 없었고요. 왜냐면 1985년에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너희까지 장가를 보냈으니까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제는 이북에 있는 어머니 두고 온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해서 이제 사회봉사를 하시겠다 그러면서 세례도 받고 성당봉사를 쭉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자식들로 오면 저기 이제 그 형님께서는 그 수년 전에 그 모교에 장학금으로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보인 선행이 저희 손자들한테도 잘 되게 하고 있고 저희 자식들한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영향을 소위 요새 말하는 선한 영향력 어머님으로부터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딱 저희들이 알 수 있었는데요. 근데 어머님이 저렇게 봉사와 참 선한 모습 보여주시면 아이들 자녀들이 비틀어 나갈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저희는 늘 그걸 보고 이제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그냥 몸에 배에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어머니를 보면 손주들 다들 좀 이렇게 삐뚤어지다가도 이제 할머니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다 그러니까 다 제 갈 길로 돌아가고 뭐 그렇게 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할머님이 정말 선한 영향력의 어떤 뿌리로서 단단히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또 어떤 기부 계획 더 갖고 계세요? 꼭 내가 꼭 하고 싶은 데 있어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토종물 먹는 게 가슴이 아파. 내가 하느님 내가 93살인데 눈물 나 그 소리 93살인데 나 아프리카 기부할 때까지 연장시켜 주세요. 기도하. 우리가 기부한 돈은 별거 아니래도 아프리카는 큰 역할을 해요. 그럼요. 그래서 거기 꼭 보내고 싶어. 왜 그러는가? 뭐 54개 아프리카가 있는데 이제 거기도 어려운데 학교 하나 짓든가 시시한 건 하기 싫어. 학교 하나 내 이름 구복자 마리아로 학교 하나 짓든가 그러자면 성당 하나 짓든가 그게 안 된다 하면은 이제 1,300만 원 물 하나 파. 네. 알아봤어. 많이 알아봤어. 그랬더니 그거 한 10개를 팔 능력이 있어. 이제 자꾸 모일 계획이요. 누구도 피해 안 제치고 내 오로지 내 힘으로. 네. 정말 기부를 하셔야 돼서 그런지 저희 명예전당 나와달라고 전화했더니 출연료 있냐고 물어보셨다면서요. 당연하지요. 출연료 받으면 뭐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거 말하는 것 꼭 들었으세요. 나이 많고 노령하고 일이 다 힘들어요. 오란 게 아니에요. 그럼요. 내 미쳤다 오란다고 오라먹고 가람 갈 내가 아니야. 맞아요. 가딱지나다라고. 그래서 내가 출연료 안 주면 안 갈 거야. 나 출연료 또 돈 달란 데도 있어요. 돈 계획도 또 있어요. 돈 또 어디 보낼 때 또 있어요. 너무 부끄러워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뭘 어떻게 이 부끄러움을 좀 씻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제가 떠오르는 게요. 네. 저희도 출연료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그 일부라도 객출을 해서 좀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박미연 실장님 같은 마음이시죠? 제가 여기서 만약에 기부 안 하겠다. 제 이미지 그냥 바닥 치는 거죠. 이미지 바닥 치시고 할머니랑 방에 가서 1대1 대화하셔야 돼요. 제가 할머니한테 굉장히 혼날 것 같아요. 뭐이라 그래? 당연히 소장님 의견 따르겠습니다.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를 쳐다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가족을 떠나서 이렇게 타인에게까지 와서 진행자에게까지 오네요. 두 분이 하신다면 저도 당연히. 그리고 또 할머님 말씀을 제가 제일 가까이서 들었잖아요. 이건 무조건 저도 함께 해야죠. 할머님 저희도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거 찾아서 저희도 좀 기부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도움 드려도 괜찮을까요? 그 말보다 내 할 말 있어. 왜냐면 이 사회는 이
부자들이 더 돈돈해. 나 그거 싫어. 맞아요. 돈돈하지 말고 오래 살지도 못할 한 줌의 죄가 되면서 어찌하야 돈돈하고 절대로 남은 안 주고 자기 맛있는 거 먹으면 되는 줄 알고 사람이 태어났으면 남도 구보 살펴야지. 인간이라면 너무 어떤 사람은 돈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좀 도와주세요. 정말 이 마지막 마음까지도 저희가 배울 것 투성인 것 같습니다. 고복자 할머님이 기부를 해온 기간이 거의 40년 가깝습니다. 일시적으로 기부나 후원을 할 수 있어도 이렇게 긴 세월 기부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거의 드물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할머니는 당연히 명예전당에 오를 이유가 있고요. 자신의 안위는 전혀 돌보지 않고 자신의 편안함, 좋은 거 먹고 싶고 하는 욕구는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본인보다 힘드신 분들,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 모두도 기부하시고 한 번쯤은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할머님이 방송 중에 일갈하신 내용들, 부자들 그 돈 가지고 도대체 뭐 하느냐, 좀 서로 나누자, 같이 살자 하시는 그 외침이 아직까지도 제 가슴과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의인으로 모셔야죠. 할머님 정말 너무 멋진 분 같아서 저희가 의인들만 올라가는 명예전당에 할머니 이름을 같이 올리고 싶거든요. 어떠세요? 좀 기분 괜찮으세요? 명예전당에다가 어머니 이름을 올리겠답니다. 올리면 뭐 어떻게 또 누가 보는데? 저희가 할머님 보고 배우는 거죠. 할머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따라 해야겠다 하는 건데 아들의 입장에서는 또 어머니께 바라시는 마음 또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제가 책을 좀 내고 있는데요. 어머니 사후에 책을 쓸까 고민하다가 살아생전에 책을 써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작년에 이제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판을 앞두고 있는데 그 교구청에서 가톨릭 그 의인을 뽑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글을 써서 보냈더니 작년 12월 달에 가톨릭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 그러면서부터 300만 원 벌어왔어. 그러니까 이 보고도 돈 달라 하지. 그거 다 기부하셨어요. 성당에다 홀딱 내놨어. 여하튼 어머니가 이제 책도 나왔고 가톨릭 대상도 받고 좀 알려져서 이렇게 선행들이 좀 이렇게 본받는 사람들 생기고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하고 봉사하시면서 오래오래 저희와 함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오늘 배움과 반성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은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엄청난 철학 강의를 들은 듯한 느낌이 들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 하는 이 대한민국에 참 얄팍하고 또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이 현실, 할머님 마음, 할머님 말씀 조금만 귀담아 들으셨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배움 이렇게 받는 저에게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그 아프리카에 이제 우물을 만들고 싶어 하는 그 큰 꿈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렇게 뭐 굉장히 구정물, 더러운 물을 먹는 거를 깨끗한 물로 바꿔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 물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그 아프리카 소녀들이 굉장히 뭐 수 킬로미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 노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 소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저도 동참해서 굉장히 열심히 그 꿈을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의로움에는 완급 조절이 없고 은퇴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생각을 오늘 강렬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Can't stop the flow, and we were lost, but then it found us. You can't stop this, can't stop this love. Can you feel this?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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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Can't stop this.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가 정의로운 의인이 될 때까지, 대한민국이 의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가 될 때까지 명예전당의 불은 계속 밝히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very roadblock, searching sidewalks, trying to find our way. 수고했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할머니 고생하셨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괜찮아졌어요, 할머니? 생각보다 쉬워.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정말 다 가지고. 너무 걱정했어. 그래도 걱정하셨어요? 이런 거 해놔서 하긴 해. 아, 걱정을 왜 하셨어? 너무 잘하시는데. 그러시래요, 프로. 진짜. 거짓말이 요만이도 안 들어갔어. 진실. 공사는 거짓말 안 봤어. 네. When you read that, it leaves you hoping that you might find a little light.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So keep believing. 정의로운 의인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의인을 세상에 소개해 주세요. 명예의 전당은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